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1회 GNU 뉴스입니다. 조선업 불황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조선업계로 진로를 꿈꾸며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학생들의 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구조조정하는 걸 보면 공부 의욕이 사라진다. 울산 지역 대학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 불황이 이어져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얼굴에도 그림자가 졌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2008년 조선업 호황 때를 시작으로 조선업 관련 학과가 여러 대학에 생겨났습니다. 높은 취업률이 보장돼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어 우리 대학교도 이때 조선해양공학과를 신설했지만 지금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조선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오죠. 그냥 조선해양공학과를 나오면은 조선소에서는 약간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는 학생이고, 그냥 내 목표가 없어도 그냥 조선소를 갈 수 있다. 이런 게 예전의 상황이었다면은 지금이라서는 좀 이제 조선소 경기도 그렇고 요즘에 상황이 대기업들이 그렇게 정년을 보장해준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조선소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회사인 이른바 빅3 조선소입니다. 세 곳 모두 올해에는 채용 계획이 없거나 그 규모를 반으로 줄여 학생들의 취업 문이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다. 이렇게 조선업 불황 여파가 대학가로 퍼지면서 관련 학과 학생들은 취업률 하락을 온몸으로 느끼며 진로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대학 조선해양공학과 이종현 교수는 대한민국은 2050년 이후까지도 조선업이 세계 1위의 위상을 확보하며 연간 4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취직 문제는 불황보다는 개인의 준비 정도가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빅3 조선소 모두가 각각 이탈리아 국영 에너지 기업과 뉴질랜드 해군의 군수 지원함, 잠수함 사업 수주를 따내는 등 해외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며 수주 정상화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막을 뚫고 시작된 수주가 우리나라 조선업 인재들의 힘찬 도약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GNU 뉴스 서성원입니다. 올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아 우리 눈시울을 붉힌 영화 귀향. 제작비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아 개봉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크라우드 펀딩은 무엇일까요? 장영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작년 9월 15일부터 19일, 5일 동안 이어진 진주 같은 영화제. 진주 시민 미디어 센터는 영화제와 기타 행사 진행 자금을 크라우드 펀딩 방법으로 충족했습니다. 저희가 좀 규모가 작은 영화제고, 그러니까 시에서 받는 거 외에 다른 데서 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크라우드 펀딩을 알고는 있었고, 지역민들이 십시일반 부담스럽지 않은 돈으로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 조달의 펀딩이 합쳐진 단어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무명의 예술가나 불우한 이웃 등을 후원할 수 있고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약 5년 전부터 성장한 국내 크라우드 펀딩은 현재 4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기부형, 사후에 빌려준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형, 사업의 지분을 제공하는 지분투자형, 마지막으로 공연 티켓이나 제품 등 돈이 아닌 보상을 지급하는 후원형이 있습니다. 특히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존의 딱딱했던 기부 형식에서 벗어나 후원과 더불어 프로젝트의 결과물 또는 기념품을 보상받아 최근 젊은 연령층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집에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후원에 대해서 저 역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제 세월호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에 좋은 목적과 좋은 취지의 크라우드 펀딩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참여할 생각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주 지역 업사이클링 브랜드 몬돌키리는 캄보디아의 기아와 지구 환경을 생각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목표 모금액의 2배 이상을 달성해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좋은 프로젝트와 작은 도움이 새로운 문화의 원동력입니다. GNU 뉴스 장영규입니다. 자취방이 모여있는 우리 대학의 후문거리. 이 거리를 걷다 보면 인도를 맡고 있는 쓰레기들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있는데요. 후문 쓰레기 문제, 서효정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길이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보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13년도에 방영된 GNU 뉴스입니다. 더러운 후문거리에 대한 보도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거리는 여전히 더럽기만 합니다. 쓰레기 때문에 그 인도로 못 걷고 도로로 걷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이 되니 쓰레기가 좀 부패해서 물도 흐르고 그 물에서 좀 악취도 나고 이런 것 같네요. 진주시에선 일반 쓰레기 문전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 후문거리엔 대문 앞에 있어야 할 쓰레기들이 인도 위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쓰레기를 대문 앞에 버려달라는 안내판이 부착돼 있지만 불과 몇 발자국 앞에는 이렇게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인도 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만이 더러운 후문거리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반 비닐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불법 투기 쓰레기라 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수거되지 않기 때문에 거리엔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봉투를 사기가 좀 돈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좀 귀찮기도 해요. 좀 이거 솔직히 사러 나가서 한 300원 주고 사면 되는데 이걸 또 그냥 집에 그냥 비닐봉투가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다 모아놨다가 그냥 이걸 그냥 바로 갖다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데 아마 편리성이랑 그다음에 좀 금전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학교 원룸과 주변의 쓰레기 문제는 우리 대학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대학 주변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진주시에서도 플랜카드 설치나 야간 단속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원룸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 초에 진주 시내의 전 원룸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조사 결과 나타난 원룸에 대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몇 년째 몸살을 앓고 있는 후문거리, 쾌적한 등굣길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GNU 뉴스 서유정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대학교는 지난 8월 31일 대학본부 개척홀에서 교수 정년 퇴임식 및 훈포장 전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년 퇴임 11명, 명예퇴직 5명의 교수를 포함해 총장, 교수회 임원 및 교수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난 8월 25일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 파이오니어 오디토리엄에서 2015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박사 68명, 석사 282명, 학사 864명이 배출되었고 그중 일본인 만학도 70세 홍고 타미오 씨가 문학박사학위를 받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상대학교와 주택관리공단은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8월 24일 대학본부 상황실에서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무재 전 경상대학교 총장이 한국연구재단 제5대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총장 역임 당시 생명과학, 항공기계 시스템, 나노신소재 분야를 집중 육성해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조무재 신임 이사장은 한국연구재단을 글로벌 최고의 연구 지원 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그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8월 29일 B&IT R&D 센터 대회의실에서 한국남동발전 허엽 사장의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경상대학교 이상경 총장은 허엽 사장에게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경남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대학교 창업교육센터는 지난 여름방학에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전국 규모의 각종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리 늘품팀은 8월 26일 열린 도전 K-스타트업 2016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히어팀은 8월 12일에 열린 전국 대학생 농업농촌 6차 산업사업 모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공자팀은 8월 5일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 품질원이 주최한 국방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 지리산 학술림에서 근무하는 나영학 씨가 인문학으로 본 우리 나무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저자 나영학 씨는 나무를 이해하는 것은 인문학의 무늬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며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나무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나무에 좀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대학교 경남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지도한
경남 지역의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팀이 금상 3팀을 포함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행복마을 콘테스트는 주민의 자율적인 마을 개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3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방송의 날인데요. 우리 학교에도 학교와 지역 내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문방송사의 방송국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방송의 날을 맞아 준비했습니다. 저녁 7시, 이곳은 학생회관 6층 경상방송국 회의실. 이들은 경상대학교 신문방송사의 방송국 학생들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뉴스를 제작하기 위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날인데요. 학생 기자들 각각 학교나 지역의 아이템을 1개 이상씩 가져오면 서로의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는 과정을 거쳐 좋은 아이템을 선정합니다. 다음은 방송국의 얼굴, 아나운서인데요. 아나운서가 기자들이 완성한 뉴스 내용을 총괄해서 전하는 앵커 촬영을 하게 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 카메라 앞에선 아나운서의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앵커 촬영이 뭔가요? 앵커 촬영은 기자들이 만든 기사를 마지막으로 한데 모아서 소개하는 촬영이 앵커 촬영입니다. 아침 8시 20분.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면 월요일, 목요일 아침 회의를 통해 취재기자가 작성해온 초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친 후 회의 시간 내에 수정할 부분을 고치고 취재기자와 촬영기자는 현장 취재를 나갑니다. 이것은 기사의 꽃, 스탠드업인데요. 기사와 어울리는 장소에서 취재기자가 스탠드업을 찍고 있네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스탠드업 찍으러 나와서 연습하고 있어요. 스탠드업이 뭐예요? 기자가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마무리 멘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서입니다 하는 것처럼요.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이 필요하겠죠? 촬영 기자들은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기사에 맞는 영상을 촬영합니다. 이렇게 현장과 스탠드업 촬영이 끝나면 취재 기자는 기사 전체의 내용을 녹음합니다. 로데오 거리 중심의 한 옷가게입니다. 텅텅 비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이 그리고 기사 완성의 마지막 단계인 편집을 촬영 기자가 시작하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뭐 하고 있어요? 저 지금 편집하고 있어요. 안 힘드세요? 그래도 제 기사 마무리하면은 되게 보람되고 뿌듯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취재 기자의 목소리에 맞춰 편집을 하고 CG를 제작합니다. 취재와 촬영 기자가 함께 노력한 하나의 기사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기자들의 열정으로 방송국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의 심리. 심리학은 인간과 관련된 학문이다 보니 우리 일상 곳곳에 심리가 숨어져 있는데요. 기자들의 전공 2번째, 심리학과 편에서는 편의점 속 숨어있는 심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게를 들어갈 땐 풀, 나올 땐 푸시. 왜 이렇게 구분 지은 걸까? 가게를 들어가기 전엔 그냥 매장만 둘러보고 와야겠다 생각했는데 나올 땐 꼭 물건 하나를 사게 되지. 손잡이에 바로 그 비밀이 숨어져 있어.
커다란 손잡이를 끌어당기면서 물건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겠다 라는 충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해. 그래서 물건을 더 적극적으로 사게 만들려는 심리가 숨어져 있는 거야. 이뿐만이 아니야. 요즘처럼 더운 날 시원한 물과 음료 한 잔이면 더위가 싹 가셔. 사람들이 자주 마시는 물과 음료는 매장의 어떤 곳에 배치되어 있을까? 바로 매장의 제일 안쪽에 있어. 편의점에서 가장 잘 팔린다는 음료수.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인데 왜 문 쪽이 아닌 매장의 가장 안쪽에 있을까? 그 이유는 매장 안쪽에 있는 음료수를 가지러 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매장을 둘러보게 되어 다른 물건들을 사도록 만든다고 해. 떡볶이엔 치즈, 라면엔 김치, 빵엔 우유. 이처럼 편의점에는 짝꿍처럼 서로 연관되는 제품들이 가까운 위치에 있어. 이 때문에 라면만 사려고 했는데 라면 옆에 있는 김치까지 덥석 사버리게 돼. 모든 편의점 계산대 앞에는 껌이나 사탕, 초코바 등 작고 먹기 편한 군것질 거리가 배치되어 있어. 계산을 기다리는 동안 가장 눈에 잘 띄고 부담도 적은 이 군것질 거리들을 계산대에 올려놓기 쉬워. 결국 계산을 하는 쇼핑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철저히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인 거야. 내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우리 가까이에 있었지만 잘 몰랐던 일상 속 심리 이야기. 지금까지 기자들의 전공 심리학과 편이었어.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죠. 이번 이야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낡은 습관이나 얽매였던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출발해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